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반편지입니다. 오늘은 거꾸로 가는 쿠바는 행복하다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35조는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자가주택 보유율은 54.2%에 그치며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3분위에 속하는 사람이 연간 흑자액으로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는 데 무려 40년이 걸린다. 한편 집을 갖고 있지만 대출 이자 부담으로 빈곤한 삶을 사는 하우스 푸어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갚는 가구가 61%이고 2017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78조 원이다. 이것이 한국의 주거보장 현실이다. 그렇다면 쿠바 국민들은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1950년대 쿠바는 매우 심각하게 불평등한 사회였다. 아비바 촘스키는 당시 쿠바의 심각한 불평등 상황을 일컬어 두 개의 쿠바가 있었다고 묘사했다. 하나의 쿠바는 150만 실업자와 농촌 빈민이 사는 쿠바이다. 이들은 약간의 콩과 쌀, 설탕물로 생활을 이어갔고 불균형한 영양과 기생충 감염으로 아이들은 배가 불룩하게 튀어나왔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클라이스 브루넨디우스는 당시 쿠바 빈민들의 생활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했다. 그들은 맨바닥에 야자나무 잎사귀를 엮어 지붕을 얹은 작은 집에서 살았다. 90% 정도의 집이 석유 램프가 유일한 조명이었다. 농촌 주택 중 수도 시설이 있는 곳은 2%였다. 하루에 1000칼로리도 안 되는 식사는 결핵과 빈혈, 기생충 감염을 비롯한 갖가지 질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주된 이유였다. 도시라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0만 도시민은 수입의 5분의 1에서 3분의 1을 집세로 지불해야 했다. 1950년대 아바나에서는 5만 명이 빈민가에 살았고 20만 명이 오두막이나 헛간 같은 매우 열악한 주택에서 살았다. 이들은 아바나 시민의 3분의 1에 해당했다. 한편 매우 대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 전체 인구의 15%가 쿠바 전체 소득의 43%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이애미로 쇼핑 여행을 가고 에어컨이 있는 호화주택에서 살았다. 심지어 사후에도 안락한 생활을 위해 엘리베이터, 에어컨, 전화기를 갖춘 묘를 갖고 있었다. 혁명 정부는 농촌과 도시의 주택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여겼다. 도시개혁법에 주택은 상품이 아니라 기본적 인권이라고 명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토지 및 주택 시장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에 따라 쿠바인들의 주택 소유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했다. 하나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 한 채와 별장 한 채까지만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 이상의 소유는 인정하지 않고 몰수했다. 또 다른 방법은 정부로부터 장기 임대를 받아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이다. 쿠바 정부는 기준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의 주택을 국유화했고 외국인과 쿠바인이 쿠바를 떠나면서 남긴 집도 국가 소유로 전환했다. 이렇게 확보한 집을 쿠바 정부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구 소득 10% 이하의 비용으로 임대했는데 정부의 소액 임대료만 일정 기간 납부하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다. 이 제도를 통해 쿠바인들은 살고 있던 집의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쿠바의 주택 보유율은 85%를 넘어섰고 현재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주택 보유율이 가장 높다. 소유를 인정받은 집은 필요에 따라 교환할 수도 있으며 상속하거나 양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 파는 것, 사적인 임대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매매를 통한 이윤 추구나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 때문이다. 쿠바는 집이나 토지 같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 없다. 따라서 쿠바인들은 수리비나 유지비 외에는 주거비 지출이 거의 없다. 국가가 몰수한 건물 중 규모가 큰 것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과거에는 일부 엘리트, 상류층이 독차지했던 공간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부유층이 살던 크고 화려한 집들은 학교나 박물관, 대사관 등으로 사용했다. 미국 지배기의 대통령궁으로 사용했던 건물은 혁명박물관이 되었고 부유층을 위한 사교클럽은 쿠바인들이 오페라와 발레를 관람할 수 있는 국립대극장과 국립발레학교, 도서관 등으로 바뀌었다. 아르마스 광장 한편에는 돌이 아닌 나무로 정비된 길이 하나 있다. 그곳에는 도시박물관이 있는데 과거에는 총독이 살던 집이었다. 총독 부인이 돌길 위로 달리는 말발굽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불평해 길을 나무로 다시 닦은 것이다. 이처럼 스페인 식민지 시대와 미국 지배기의 일부 상류층만을 위해 존재하던 거리와 공원, 건물이 이제는 쿠바 전 국민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변했다. 1984년 새로운 주택법을 공표하면서 한시적으로 주택 매매를 허용하기도 했지만 자유로운 매매는 불가능했다. 정부의 매매 거부권 때문에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결국 2003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시 주택 매매가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피델 카스트로에서 라울 카스트로에게로 정권이 이양되면서 주택 매매의 변화가 일어났다.
라울 카스트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 조치를 완화해 개인 간 부동산 거래를 전면 허용했다. 주택 매매의 자유가 허용되었어도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주택 매매가 허용되면서 부동산 중개업도 합법적 자영업이 되었다. 쿠바의 주택시장은 외국인 주택시장과 내국인 주택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외국인은 쿠바 내 외국인 소유 주택만 살 수 있고 쿠바인은 쿠바인 소유 주택만 살 수 있다. 건물 가격은 지역, 위치, 크기,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두 주택 시장의 가격 차이는 굉장히 크다. 내가 쿠바에 머물던 2016년에 들은 바로는 20평대 아파트에 외국인은 5억 원 가량을 지불해야 했는데 쿠바인이 지불한 집값은 2,500만 원이었다. 쿠바는 한 달 급여가 20달러 내외이지만 주택 보유율이 90%에 달한다. 혁명 직후 획기적인 정책이 없었다면 쿠바인 대부분은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월급을 꼬박 다 저축해도 100년 넘게 모아야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쿠바인들에게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외국인도 쿠바에서 집을 살 수 있다. 2012년에 이민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본인 명의로 집을 사거나 장기 임차를 할 경우 부동산 거주권을 준다.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집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한시적으로 외국 자본과 합작 방식으로 건설한 현대식 아파트이다. 부동산 거주권으로 받으면 장기 체류 권한과 사업권을 가질 수 있다. 쿠바의 현지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이 사업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매입할 수 있는 집이 많지 않고 가격 또한 만만치 않다. 내가 쿠바에 처음 도착해 묵었던 민박집은 20층 아파트의 1층이었다. 비행기 연착 등으로 30시간 가까이 걸려 쿠바에 도착하니 새벽 3시였다. 바로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 깨어보니 내 방에 딸려있는 화장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고 있었다. 아파트가 오래되어 하수관이 얇은 데다 하수관에 오물이 끼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1층 화장실 하수구로 역류했던 것이다. 잠에 취해 주인 집 방에서 자다 나와보니 말끔해져 있길래 잘 해결된 줄 알았더니 그 일이 반복되었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전체 하수관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공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사람이 망치 하나 들고 하수관이 들어있는 벽을 깼다. 그 작업만 2-3일이 걸렸다. 그리고 관을 교체했는데 1층이 끝나면 2층 작업을 시작하고
2층이 끝나면 3층 작업을 시작했다. 공사 중에도 하수 역류는 종종 발생했다. 꼭대기 층까지 하수관을 모두 교체했는지는 모르겠다. 그 사이에 나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다. 나중에 볼 일이 있어 그 집을 찾았을 때 주인 아저씨가 해맑게 웃으며 공사하느라 무섭다가 원래대로 복구해 놓은 벽을 보여주었다. 이제 페인트 칠만 하면 된다고, 드디어 끝났다고 흡족해 했다. 쿠바의 공사라는 것이 이렇다. 그나마 그 공사는 빨리 마무리된 편이라고 한다. 쿠바인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여유가 생길 때마다 칠하고 보수하면서 집을 소중히 다루고 수시로 물 청소를 하면서 깨끗하게 사용한다. 내 집을 가졌지만 낡고 오래되어서 겪는 불편함과 편의시설을 갖춘 말끔한 집이지만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스트레스에 묻혀 사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은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 벽을 깼다. 그 작업만 2~3일이 걸렸다. 그리고 관을 교체했는데 1층이 끝나면 2층 작업을 시작하고 2층이 끝나면 3층 작업을 시작했다. 공사 중에도 하수 역류는 종종 발생했다. 꼭대기 층까지 하수관을 모두 교체했는지는 모르겠다. 그 사이에 나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다. 나중에 볼 일이 있어 그 집을 찾았을 때 주인 아저씨가 해맑게 웃으며 공사하느라 무섭다가 원래대로 복구해 놓은 벽을 보여주었다. 이제 페인트 칠만 하면 된다고, 드디어 끝났다고 흡족해 했다. 쿠바의 공사라는 것이 이렇다. 그나마 그 공사는 빨리 마무리된 편이라고 한다. 쿠바인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여유가 생길 때마다 칠하고 보수하면서 집을 소중히 다루고 수시로 물 청소를 하면서 깨끗하게 사용한다. 내 집을 가졌지만 낡고 오래되어서 겪는 불편함과 편의시설을 갖춘 말끔한 집이지만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스트레스에 묻혀 사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은지는 생각해 볼 문제다.